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한 분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세종처럼이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읽은 적이 있었죠. 오늘은 조선 최고의 리더 중에 또 한 분인 퇴계를 같이 공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책은 퇴계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조선을 이끌었던 많은 리더들이 계셨죠. 동시대 퇴계와 같이 살았던 율곡 이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순신도 계십니다. 또 기타 많은 그야말로 그 영웅 같은 분들이 조선시대에 계셨죠. 그런데 이 퇴계라는 분은 참 특별한 분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출간했던 포커스 디베이트 책을 원고를 쓰면서 퇴계를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퇴계 이황 그러면 일단 그 조선 그 성리학, 독자적인 중국에서 주작이 한국으로 왔잖아요. 조선으로 왔죠. 그 조선으로 넘어온 그 성리학의 걸 조선화한, 그야말로 조선 방식의 성리학의 기틀을 만드신 분이 퇴계 이황입니다. 그런데 그 조선 그 성리학의 기틀을 만들게 된 계기가 또 참 특이합니다. 퇴계 이황보다 한 26살 이 적은 대학자인 퇴계 이황에게 어느 날 새파랗게 젊은 고봉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퇴계 이황의 그 이기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퇴계에게. 그때부터 약 7년 동안 그야말로 새파랗게 젊은 약관의 고봉 기대승과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야말로 스타 중에 스타인 퇴계 이황과의 그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사단 칠정론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그 당시만 해도 기대승은 아직 과거에 합격하지도 않았던 그야말로 그냥 사대부 그냥 젊은이입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가 감히 대학자 퇴계 이황에게 이의를 제기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론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퇴계는 그 고봉 기대승의 편지에 굉장히 겸손한 말로 당신의 글을 읽어보니 내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소 라고 자신의 오류를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쭉 편지를 쓰죠. 그리고 그 글을 받아본 고봉 기대승은 또 오랫동안 그 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또 글로 써서 보내죠. 그렇게 편지가 한 7년 동안 그렇게 많은 편지가 오간 건 아니에요. 약 9편의 편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그 편지, 오간 편지를 서로 복사해서 베껴서 돌려보면서 그 서로 그 논쟁에 그냥 관객이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그 참여자로서 흥미진진하게 들여다보면서 또 자기들끼리도 굉장한 어떤 그 논쟁을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그것이 무려 7년이나 지속됐죠. 그러면서 처음에 기대승이 굉장히 지금 말로 건방지게 퇴계에게 도전을 했다가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면서 성심성의껏 글을 쓰고 하면서 어떤 자신과의 어떤 그 토론에 임하는 퇴계를 보면서
정말 가슴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훗날 퇴계는 선조가 퇴계가 늘 퇴계는 50대부터 70대까지 벼슬을 사용하고 내려가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했었죠. 그 선조가 당신이 가면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당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달라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쟁쟁했던 어떤 그런 그 제자들을 다 제하고 고봉 기대승을 추천합니다. 이 젊은이를 크게 쓰십시오. 예. 고봉 기대승은 호남 쪽의 사대부예요. 퇴계는 영남 학파를 대표하는 학자죠. 그 호남 쪽의 그 젊은이를 선조에게 추천하고 선조도 고봉 기대승을 또 크게 씁니다. 훗날 퇴계 이황이 돌아가셨을 때 고봉 기대승은 그야말로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퍼하면서 내가 정말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조차도 모를 지경으로 나는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평생의 스승으로서 퇴계 이황을 마음으로 섬깁니다. 예. 저는 이제 이 퇴계와 고봉 이 두 사람의 논쟁이죠. 이 논쟁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논쟁이야말로 진정한 토론의 진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커스 디베이트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토론이라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서로 치열하게 쟁론을 벌입니다. 상대방,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토론의 목적이죠. 그러나 저희 포커스 디베이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쟁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말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론은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소통이다. 네.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의 그 7년 동안의 논쟁 끝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조선 성리학의 확립이었습니다. 대단한 학문적 업적을 만들어낸 거죠. 그것이야말로 토론의 목적인 시너지를 만든 겁니다. 퇴계가 고봉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답장을 보내는데요. 얼마나 깍듯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깨우쳐준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내가 앞서 보낸 편지에서 말이 엉성하여 그릇된 곳이 있었음을 알고 삼가 수정하여 이제 그 계본을 전면에 써서 가부를 묻고 누구에게 묻죠? 예, 고봉 기대승에게. 그 뒤에 바로 두 번째 편지를 연속하여 써보내니 화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이 어떤 말투에서 정말 그 젊은 26살이나 젊은 그 고봉 기대승을 그야말로 마치 스승을 대하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걸 보면서 수많은 사대부들이 감탄을 하죠. 저희 그 포커스 디베이트에서는요, 언쟁과 논쟁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계를 보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을 하면서 서로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학문적 발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떤 뭔가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퇴계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당파 싸움으로 망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조선이 굉장히 융성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 때라든지 영조, 정조 때라든지 이럴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건전한 토론이 무척 활발했습니다. 그걸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서로 어떤 의견을 막 치열하게 뭔가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서 뭔가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나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했을 때 나라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고 반대파를 제거하는 그야말로 붕당 정치가 무너지고 세도 정치가 득세하면서 조선은 망해갑니다. 우리가 토론을 한다. 소통을 한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세도 정치를 가장 앞장서서 시작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강 정철입니다. 이분은 남인을 대표했던 대표주자였죠. 상대방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귀향을 보내거나. 결국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기도 고스란히 똑같이 당합니다. 이런 식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모조리 다 멸하는 방식의 적대적인 소통. 그것이 세도 정치였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상대방이 아무리 젊고 어리고 나보다 모자란 것 같지만 그 젊은이를 극진하게 인정하면서 소통을 했던 태계를 보면서 우리가 그 소통에 대한 그 시사점, 배울 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태계의 모든 면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그 태계의 인간적인 면모, 학문적인 면모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태계의 심성, 성격, 됨됨이 이런 걸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퇴계, 고봉과 소통하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퇴계를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